산업 현장에 메타버스 구현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 전문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항만, 공항, 스마트 공장 등 주요 핵심 기술이 필요한 현장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난 현장, 통계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의 질과 양의 상승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력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용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제는 참 일상 속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100% 가상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게임이나 예. 아니면 본인의 아바타를 이제 가상 공간 회의를 통해서 하는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메타버스인데요. 네네. 메타버스는 이제 3D 가상 공간이나 현실의 가상 화면을 중첩시키는 이제 증강현실,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AI로 처리하고 시각화하는 AI 메타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개인의 이제 건강 정보나 취향 정보 기반 서비스를 갖다 이제 현실과 연계해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에서 이제 벗어나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된 거죠. 예, 점점 더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기술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메타버스가 산업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장점들이 더 확산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를 이제 예를 들면, 예. 저 이제 개인 하나의 인간이지만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저 하나를 갖고 다양한 인격 형성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의 건강 관리만을 하는 주치 인격이 하나 생길 수 있을 예. 거고, 그 다음에 저의 또 취미 활동으로 이제 워너비지만 그림을 그리는 미술을 업으로 하는 화가를 아바타로 이제 생성을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러 개의 속성으로 이제 나누어서 보통 이제 오버레이 중첩된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 공간을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경제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의 또 다른 나들이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열일함으로써 그렇죠. 수익 활동에 개선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가 제조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요? 네. 저희가 제조 산업에서 이제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시스템을 3D 객체로 형상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데이터 속성 값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예. 현실 세계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네네. 예. 그렇게 돼서 그것들을 이제 보통은 디지털 쌍둥이 시스템,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예.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상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산업 현장을 똑같이 재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를 통해서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제 현장의 상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 그대로 현실과 똑같은 메타버스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 현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양산을 할 경우에 네. 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공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공정을 구축하는데 보통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예. 이걸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쉽게 누구나 시뮬레이션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예.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자기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되는 여러 거죠. 옵션을 막 적용도 맞습니다. 해보고 빼보고 조립도 해보고 하는 게 네. 똑같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환경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네네네. 그 손쉽게 만드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해당 기술력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생기게 될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이 최적화 과정 공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실제로 양산 최적화 공정 기간을 한 8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통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4, 5개월을 단축하게 되면 신차 출시 기간이 4, 5개월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네. 어마어마한 그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뭐 시간도 절약할 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어떤 효율성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2002년 SBS 대통령 선거 방송에 활용한 바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선거 개표 방송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실시간 개표 상황을 네. 아주 재미있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구성을 해서 실제로 20, 30대에서 그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투표와 개표 상황을 이제 가상 공간에 연계를 해서 실시간으로 그 시도별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예, SBS 선거 방송이었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화제가 많이 됐고 보면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네. 참 재밌다, 잘 만들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또 다른 어떤 범주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주력 분야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 항만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터미널 운영을 하게 되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 향상 효과가 80% 이상 향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스마트 제조 시설 같은 경우에 요새는 디지털 트윈 그 도입이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대중이 접하기 쉬운 엔터테인먼트나 네네. 아니면 그 컨텐츠, 영상 컨텐츠 서비스로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밖에도 이제 건물 에너지 최적화라든가 물류 재고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고 최근엔 저희가 이제 제주 해녀의 이제 그 실시간 위치 정보하고 건강 상태를 그 체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예, 아니 뭐 바다의 항만에 어떻게 보면 넓고 드넓은 곳에서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 뭐 산이라든가 뭐 하늘이라든가 네. 좀 뭔가 공간을 예측할 수 없는 범주에 대해서도 기술이 적용되면 참 좋겠다,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실제로 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위험에 빠진 해녀를 구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워치하고 접목해서 예. 제주의 그 해녀분들한테 이제 건강관리 시범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요. 네. 그 물질을 하던 해녀분 중에 한 분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셨어요. 예. 근데 주변에 있던 분들이 SOS 버튼을 다 눌러갖고 실제로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들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세요. 그 네. 해녀분들이. 너무 좋은 적용 사례일 것 같은데 위험 상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 스마트 공장은 물론이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이제 재난 대응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보면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러한 그 미세먼지 등의 환경 정보들도 수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나 화재 센서 같은 시설 정보도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여기에다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개인 건강 정보나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나 아니면 대피를 최적화하는 부분에 확장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 건물이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요 최근에는 백화점 아니면 대학교 캠퍼스까지 시민의 이용이 많은 그 시설물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라든가 네. 뭐 월드컵 경기 이런 그렇죠. 데서도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개발 방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난 2, 3년간은 그 우리 정부가 디지털 트윈 실증이나 시범 서비스를 그 주도를 하고 이걸 이제 민간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많은 민간 영역에서도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도입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이스 투 해브 단계로 여기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챗GPT 같은 AI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예, 예. 그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모니터링이나 시뮬레이션들이 디지털 트윈이 필수로 그 기본이 되는 머스트 해브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 현장 또 생명과 직결이 된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일상에서 가깝게 쓰일 수 있는 기술에 이 스마트워치 하나만 있으면 다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 적용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그 다양한 산업 분야에 그 적용을 하는 것들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예. 향후에는 이제 그 시민 서비스들, 일반인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치를 활용을 하든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든 폰을 언제 활용을 어디서나 하든.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그 활동을 하는 것들이 동시에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중첩된 예.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을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조만간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이용섭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